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재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있는 행정계획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이 캠퍼스의 강의 자료에 이 행정계획의 판례와 그리고 행정기본법 안,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정리해서 새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강의할 때 참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행정목표의 설정과 수단의 조정과 종합화, 행정주체가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행정계획은 법령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정행위, 행정작용, 내부 지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입법행위이다, 행정행위이다, 독자적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학설이 있는데, 각각의 행정계획의 구체적 개별적 내용에 따라서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혹은 종합적으로 모든 입법행위, 행정행위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 12조의 도시계획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도 있고, 그러나 이에 앞서서 결정되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말고 그 앞에서 결정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에 불과해서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 없고 개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례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행정기본법 안에는 행정계획에 대한 조문이 하나 있고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이와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볼게요. 행정기본법 안을 보면 37조에 행정계획이라는 조문이 있고, 행정청은 행정계획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 변경, 폐지할 때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행정계획의 수립과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에 정립된 내용을 조문화시킨 겁니다. 그다음 행정규제기본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행정규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행정규제의 개념 속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바에 따라서 하위 법령 그리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제 원칙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장애를 존중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규제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단 허가, 인가 이런 여러 가지 특허, 면허, 승인 이런 것은 당연하게 규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록 말소 이런 거, 조사 단속, 고용 의무, 신고 의무, 등록 의무, 보고 의무 이런 것들. 근데 4호에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도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이 그 내용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행정계획에 관한 통제의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의 위반 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이걸 계획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계획재량과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 결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재량이다. 그래서 판례도 개발 제한구역 지정 처분은 계획재량 처분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설치하는데 문제는 그 아래 판례에서 보듯이 이런 계획 재량은 무제한한 재량이 아니고 제한이 있다. 어떤 제한이 있냐면은 우리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 변경, 폐지할 때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것입니다. 각 이익의 정당한 비교 교량, 공익과 사익 간에, 사익 상호 간에, 공익 상호 간에 정당한 비교 교량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100% 재량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비교 교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정당한 비교 교량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형량하자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익 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익 형량이 부존재하거나 미실행한 경우에 혹은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서 필수적인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그리고 이익 형량에 있어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에 이것은 형량하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계획 재량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행정 계획에서의 계획 재량의 통제의 원칙과 제한 기본적인 이런 이론을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재량의 통제 이론은 독일 행정법 이론에서는 형량 명령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계획 수립 시 관련된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 비례 원칙의 행정 계획 분야의 적용 형태이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기본법 안에도 조문이 들어가 있고 또 그동안 이 행정계획과 관련된 판례가 이것들을 전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하자는 조사의 결함, 형량의 흠결, 평가의 과오, 형량 불비례. 이것은 사실은 행정법 학자들이 독일책을 보고 그냥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미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원칙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익 형량의 부존재나 미실시, 미실행, 혹은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서의 필수적 사항의 누락, 그리고 이익 형량의 정당성, 객관성 결여, 이것이 형량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51페이지 첫 번째 판례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 개발 계획으로서 직접적 구속력 없다. 그러나 이런 계획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이런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혹은 사익 상호간에도 공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건데 이것은 좀 유명한 사건입니다.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취소였는데 원지동의 추모공원은 이미 들어서 있죠, 그죠? 5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행정계획에 대해서 행정계획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일반 국민들이 그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뭐 어떠한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행정계획이 제대로 뭐 나중에 실시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행정계획을 신뢰한 일반 국민들, 당사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계획보장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행정계획의 폐지나 변경의 경우에 당사자가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포괄해서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계획 존속 청구권, 계획 이행 청구권, 경과조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등등이 계획보장 청구권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을 행정계획의 부분에 확대 적용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이 만들어졌지만 그 계획이 사실은 행정계획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니까 그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새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 생겨난 요인을 새로 반영해서 계획을 좀 변경해달라라고 일반 국민들이 요구할 수가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계획 변경 청구권. 원칙은 행정계획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계획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어떠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혹은 조리는 불문법원이죠.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강의 자료에 올려놓은 것이 이 주된 부분인데 우선 도저히 51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이 도시계획 위반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위반 제안을 받아들인 위반권자, 행정청이겠죠.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반 제안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면 이것은 법규상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밑에 판례를 보면은 이 사람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적정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일단 변경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이 무산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거부는 원고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의 위반 및 결정권자인 행정청에 대해서 계획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도리상 권리를 가진다는 그런 것. 그리고 강의 자료에 추가한 부분 판례 설명할게요. 완충 녹지 지정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완충 녹지가 뭐죠? 그래서 이 녹지의 개념에 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슨 녹지의 개념에 관해서 먼저 볼까요? 녹지의 개념은 국토이용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그리고 도시공원녹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녹지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공해, 각종 사고, 자연재해, 기타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지대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 공간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거죠.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존,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경관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 형태의 녹지입니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선형 형태의 녹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게 인천 서구 성남동 신현동 일대 공장 일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공장이고 오른쪽이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폭 100m, 길이 2.3km의 완충녹지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완충녹지 구간 개념 확실하게 들었죠. 성남 완충녹지는 서쪽에 있는 공장의 소음, 매연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의 녹지축입니다. 이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완충 녹지로 지정돼 버리면은 그 녹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이용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 또 완충 녹지를 보면은 이 도로하고 이 주거 지역 혹은 상가 지역 사이에 인도가 있고 완충 녹지 많이 보고 있죠. 우측 구간이 완충 녹지입니다. 근데 이 완충 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럼 완충 녹지와 도로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완충 녹지를 지나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완충 녹지 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가? 이제 용인 지역에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가? 이 완충 녹지입니다. 이게 그죠? 완충 녹지인데 이 생산 녹지 지역과 이 주거 지역 사이에 이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완충 녹지 뒤에 있는 땅을 다른 길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일단 맹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완충 녹지 뒤에 있는 땅에 진입도로를 낼 수 있는가? 굉장히 쉽지 않다.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녹지에 관한 개념을 종합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녹지에 관한 개념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에는 교재에는 소개되지 않는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이 완충 녹지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제목은 완충 녹지 지정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입니다. 고양시장이 피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완충 녹지를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소멸했다. 그래서 완충 녹지에서 해제해달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이 경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이 경량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이 고양시장의 완충 녹지 지정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고, 그러니까 완충 녹지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실은 뭐 보상도 없이 그냥 계속 이용권, 처분권을 제한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완충 녹지의 효용성, 필요성, 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완충 녹지 지역에서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것도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 경량 하자가 있다는 거죠.
경량하자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Praxis